안녕하세요. 경기도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상시 공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사업 설명회를 비대면 영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설명과 함께 보조금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은 2023년 사업 개요, 사업 추진 절차, 보조금 회계 처리 기준, 회계 처리 관련 주요 지적 사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의 규정에는 제1조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 제2조 사업비 지원 원칙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보조금 교부 및 정상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합니다. 2023년 사업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 중복성이 있는 지출 증빙 서류는 간소화 및 제외를 통해 향후 정산 시 단체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계획입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을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서 일정 기간 수행 배제할 계획이며 아울러 경기도 도정 참여에 따른 기여도를 참작해 22년 경기도 민관협치형 주민참여 예산의 사업을 제안하여 채택받은 단체에는 가점 2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예산액은 12억 5천만 원입니다. 대상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및 4조에 따라 공고일인 1월 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지원 내용은 단체의 공익활동 사업비이며 운영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체별 최저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500만 원 미만을 신청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조건으로는 보조금 신청액의 10% 사업비를 자부담해야 하며 지원 대상이 되면 자부담으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지원 사업 유형은 7가지이며 사업 유형은 저희가 예시로 작성한 것이니 예시에 없는 사업이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사업 신청 시 유사한 내용이 있는 유형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기도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 및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 둘째, 다른 법률에 의해 도비 지원을 받는 법정 지원 단체. 셋째, 전년도 경기도 사업 선정 후 단체 귀책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및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받은 단체. 넷째, 대표자가 동일한 단체의 사업, 대표자가 동일일 경우 한 개 사업만 지원 가능합니다. 다섯째, 특정 한 개 시군 대상 사업 또는 국가 단위에서 추진할 사업. 여섯째,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다음은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1월 5일 수요일 사업 시행 공고를 하였고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월에서 3월 중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4일 전후로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는 수시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선정 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20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계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총 3주간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 접수이며 1월 25일 18시 도착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청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하시면 되며 소관부서 확인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대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출 자료로는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 소개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을 각 한 부씩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2월 4일까지 총괄 집계표, 지원 검토서, 사업 신청 서류 일체를 공문과 함께 민관협직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일정이 촉박하오니 반드시 제출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료가 취합되면 단체 역량, 사업 내용, 예산 타당성 등을 고려한 후 경기도 제4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정심사표입니다. 선정 시 단체 역량, 사업 내용, 예산 분야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22년 경기도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채택단체 및 전년도 성과평가 우수단체는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선정 결과는 3월 24일 전후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정된 단체에 공문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행보증보험 가입 시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공문이 필요하므로 사업부서에서는 반드시 소관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이 통보되면 바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는 사업 종료 1개월 전인 10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제시된 9가지입니다. 제출 서류 서식은 시행 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 전 사전 이행 사항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행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이행보증보험은 반드시 자부담으로 집행하셔야 하며 가입은 서울보증보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경기도, 가입 금액은 보조금 결정액입니다. 보증기간은 사업 시행일로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보증 내용은 2023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보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행보증보험 가입 시 구비서류는 지원결정 통지공문, 사업계획서, 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단체 직인이며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가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단체 대표가 직접 방문하여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가입할 경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도장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2번째 사전 이행사항은 보조금 전용 통장과 체크카드 발급입니다. 보조금과 자부담을 나누어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즉, 보조금용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와 자부담용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말합니다. 체크카드와 통장은 반드시 연계되어 있어야 하고 체크카드는 도금고인 농협은행에서 발행하는 경기도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통장 명의는 단체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병기 가능하며 기존에 지원받았던 단체는 기존 통장과 체크카드로 사용 가능하나 잔액은 영원 처리해야 합니다. 자부담 통장에는 자부담 사업비를 입금 후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사업계획서는 최종 지원이 결정된 사업비에 맞춰 수정 후 제출해야 하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업비는 보조금 예산으로 재편성이 불가합니다.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보조사업과 관련한 수혜자 및 참가자에게는 참가비, 교육비, 후원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보조금 취소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부담은 반드시 보조금의 10%가 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즉, 최종 결정된 보조금 결정액의 10%를 자부담으로 편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자부담은 현금 부담이며 현물 출자는 안 됩니다. 동일 지출건에 대해 예시와 같이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하는 것도 불가하며 식비, 간식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지만 지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최소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되도록이면 자부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체 소속 임직원에게 강사료 등 인건비 지급은 불가하다는 점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시기 전 해당 지원 사업이 다른 법률에 의해 국가, 도의 타부서, 시군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과 중복되는 지원 사업인지를 꼭 확인한 후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 적정 여부를 판단해 보조금을 교부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실행 계획서 보조금 자부담 비율과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재편성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서는 지침에 있는 교부 조건 예시를 참고하여 교부하되 사업별 여건에 맞게 교부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 결정 공문 결제 시 반드시 민관협칙과 보조금 예산 담당, 회계과 경리팀장에게 협조 요청을 넣어야 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단체에서는 20일 이내에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월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늦어도 12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 자료는 추진 실적 보고서, 정산 보고서, 관련 증빙 자료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성과 분석표, 정산 평가표, 단체에서 제출한 정산 보고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12월 29일까지 민관협칙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산 후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2024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성과 분석과 정산평가를 실시하며 정산평가 결과 60점 미만 단체는 성과평가 등급에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여 반영합니다. 성과평가는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추진하며 평가 등급은 매우 우수 10%, 우수 20%, 보통 60%, 미흡 10%로 평가됩니다. 평가 결과 매우 우수와 우수 단체는 2024년도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미흡인 단체는 지원을 제외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시되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소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비 변경 집행도 승인 대상입니다. 다만 각 비목 간 금액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경기도 승인 없이 내부 결제 후 지출이 가능합니다. 사업 변경 승인은 10월까지만 가능하고 11월부터는 변경 승인이 불가합니다. 대부분의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비 통장과 회계장부는 보조금과 자부담을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제를 받은 후 집행해야 합니다. 현금을 인출해 정산하는 것은 환수 조치입니다. 사업비 통장 입출금 내역, 지출결의서, 영수증은 집행 일자와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지출 증빙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 체크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을 원칙으로 합니다. 추정 가격 1,000만 원을 초과한 용역 물품 계약 시에는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하여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을 준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사업기간 안에 집행해야 하며 사업기간 이전 또는 이후 집행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지출하고 보조금으로 집행 시 환수 조치합니다. 기한 내 집행 못한 보조금은 집행 잔액, 예금 이자 모두 반납하셔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지출이 불가합니다. 이행보증보험료, 단체의 재산 증식을 위한 자본적 경비, 단체 내부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비, 사업을 통으로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차량 유지비, 관리비, 시상품,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예비비, 잡비, 업무 추진비 등 사업 목적과 연관이 없는 포괄적 예산은 보조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보조금 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단가와 기준율을 적용하고 명확한 산출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5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시에는 동일 사양에 대한 2개 이상 비교 견적을 첨부하고 한국물가정보의 물가정보 등을 활용해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타 준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즉시 경기도에 통보해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자부담도 사업비의 일부이므로 사업계획 작성 시 자부담에 대한 적절한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조금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준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지급은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외래 강사만 지급 가능하고 단체 임직원에게는 지급 불가합니다.
강사 양력카드상 등급 판단이 어려울 경우 일반 툴을 적용하고 강의 시간은 30분 단위로 반올림에 산정합니다. 다음은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기준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며 2시간 이내일 경우 20만 원, 2시간 30분 이상일 경우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외부 참가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며 내부 임직원은 회의 참석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증빙에 대한 세부 내용은 지침 23페이지의 비목별 집행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고료입니다. 지급 대상은 강의 교재 원고, 세미나, 워크숍 등의 발제 토론 원고, 책자 발간 원고 등으로 책자를 발간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신규 작성 원고만 지급 가능하고 기존 자료를 수정한 원고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료 지급 단가는 A4 한 면당 12,000원으로 강의 원고의 경우 시간당 최대 6면까지만 인정 가능합니다. 다음은 단순 인건비입니다. 단순 인건비는 사업의 준비와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증빙에 대한 세부 내용은 지침 23페이지 비목별 집행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강사료, 회의 참석비, 원고료, 단순 인건비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며 건당 1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금액의 8.8%를 원천징수로 공제 후 지급해야 합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반드시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 송금해야 합니다. 인건비 지급 대상이 사업자이면 사업소득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은 지급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며 과세 비율은 3.3%입니다. 다음은 인쇄비입니다. 인쇄비의 경우 배부처, 참석자 수를 고려하여 배부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인쇄물 책자에는 반드시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표기해야 하며 인쇄물에 들어가는 후원 명칭은 반드시 소관부서의 사용 승인을 받고 써야 합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 여비만 지출 가능하고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의 경우만 지급합니다. 여비 항목은 교통비, 식비, 출장비로 실비 정산만 가능하므로 지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증빙에 대한 세부 내용은 지침 23페이지 비목별 집행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식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비를 집행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경우에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지급 기준은 한식당 만원입니다. 다음은 통번역료입니다. 지급 기준은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요율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빙 자료는 회의 통역의 경우 회의 사진, 통역 내용 정리 문건, 통역 관련 출장 복명서 등이고 번역은 번역 대상 원고와 번역 원고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련 벌칙 규정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조금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보조금 반환 소송 등 민사소송도 병행해 진행될 수 있으니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회계 처리 관련 주요 지적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자부담 사업비 집행 관련 사례입니다. 총 사업비 중 보조금 예산은 집행하고 자부담 사업비는 축소 집행한 경우 자부담의 미집행 비율만큼 보조금 예산도 환수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당초 계획서상 보조금 1,0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인 경우 총 사업비가 1,100만 원이므로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약 91%, 자부담 100만 원은 약 9%입니다. 그러나 최종 집행 시 총 사업비가 1,080만 원으로 자부담을 20만 원 덜 집행했을 경우 보조금도 총 사업비의 약 91%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보조금 사용액 1,000만 원에서 총 사업비의 약 91%를 뺀 나머지 금액은 환수하게 됩니다.
사업 진행 중 사업계획상 보조금 집행계획에 변경이 있었으나 사전 승인을 안 받은 경우 해상 금액은 전액 환수합니다. 다만 비목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단체 내부 결제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 임직원에게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한 것이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상근, 비상근 임직원을 포함하여 단체 임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성 지출 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 대상에게 원천 징수액을 환수받거나 단체 자부담으로라도 소득세 신고 납부 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정 가격 1,000만 원이 넘은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하여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아 계약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유찰이 2회 이상 될 경우 추정 가격 1,000만 원 이상 계약도 수의 계약 가능하며 여성, 장애인 기업가는 5천만 원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계약법과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출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계약 체결, 납품 및 검수, 지출 결의, 대금 지급의 회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